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신호 일반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호는 기계 신호부터 전기 신호, 그리고 지금은 전자 신호로서 지상에서 차상 신호로 이렇게 이제 변천해 왔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철도 신호 제어 설비란 열차에 대하여 진로를 안전하게 구성하여 주고 기관사에게 운전 조건을 제시하여 주는 설비로서 열차 또는 차량의 안전 운행과 수송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시설한 종합적인 설비를 말합니다. 이에 열차 또는 차량 운행의 안전을 확보하고 정확성과 신속성을 바탕으로 선로 이용률을 최대로 높여주며 수송 능률을 향상시키고 운행 열차를 보호를 합니다. 자, 철도 신호 제어 설비는 열차의 진출 가부를 모양이나 색으로 표시하는 신호기 장치가 있고, 또 그다음 열차가 선로를 바꾸어 갈 수 있도록 분기기를 전환하여 주는 선로 전환기 장치, 그리고 열차 또는 차량의 운행 위치를 알려주는 궤도 회로 장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하고자 하는 진로에 안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없이 정당한 방향으로 개통되었는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를 현시할 수 있도록 신호기와 선로 전환기 등을 상호 연쇄시켜주는 연동장치가 있고, 또 일정한 방호 구간 내에서는 한 개 열차만을 운행시키기 위한 배색장치, 그리고 신호를 위반하여 운행하는 열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열차 자동 정지장치와 열차를 중앙관제실에서 집중 감시하는 열차 집중 제어장치 등을 총칭합니다. 특히 근래에 설치된 열차 집중 제어장치 컴퓨터를 이용한 시스템으로 구성된 것은 자동으로 진로를 설정하거나 열차의 대피나 교행 등을 가장 합리적으로 자동 분석 처리하고, 그 다음 인력에 의해 작성되는 각종 열차 운행 통계 등을 자동으로 신속히 기록 보관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 인간의 오인이나 또 오판이나 오조작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방지할 뿐 아니라 열차의 운영 효율을 크게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CBTC, ATC, ATP, TTC 등 전자연동장치 등 컴퓨터를 이용한 첨단 기술로 열차 제어 시스템이 설치되면서 철도 신호 자동화, 전산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철도 신호는 신호, 전호, 표지로 구분하여 다음 표 6-1과 같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들 이것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신호라 하면 운전 조건을 지시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전호는 직원의 의지를 표시하는 것이며, 그 다음 표지는 장소 상태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형에 의한 것이 있고, 또 색에 의한 거, 형과 색에 의한 거, 음에 의한 것이 있는데, 신호라고 하면 입판신호, 형에 의한 것은 입판신호기, 진로 표시기가 있고, 색에 의한 것은 색등식 신호기, 주신호, 또 그 다음 형과 색에 의한 것은 완목식 신호기, 특수신호, 발광기, 그 다음 음에 의한 것은 발보신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호라고 하면 제동시험 전호, 신호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 전철전호, 또 그 다음 이동금지전호, 추진운전 전호, 그 다음에 입판 전호, 여기에는 또 음에 의한 것은 기적 전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표지는 형에 의한 것은 입판 표지, 차지 표지, 그 다음 색에 의한 것은 입판 신호기, 무유도 표지, 열차 표지, 그 다음 형과 색에 의한 것은 선로 전환기 표지, 가선 종단 표지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철도 신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신호, 전호, 표지로 구분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 신호에는 항상 설치되어 있는 상체 신호기가 있고, 그 다음에 임시로 설치하는 임시 신호기, 그 다음에 손으로 하는 수신호, 그 다음에 특별히
폭음이나 또 하염을 이용하는 특수신호 ATC의 차상신호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상치신호기는 주신호기가 있고 종속신호기가 있고 신호부속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신호기에 해당되는 것은 장내신호기, 또 출발신호기, 그 다음에 배색신호기, 음호신호기, 유도신호기, 입판신호기, 이것이 주신호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에 따라 종속된 것은 중계, 원방, 통가, 입판 중계신호기, 이것은 주신호기에 종속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신호부속기는 진로 표시기, 진로 선별 등 이런 것이 상치신호기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임시신호기라고 하면 서행신호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행을 하기 위해서는 열차가 가면서 서행 예고를 신호기를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서행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조금 가서 서행 신호기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서행 구간을 통과하고 나서는 서행을 해제해주는 신호기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손으로 하는 수신호는 대용 수신호가 있고, 통과 수신호가 있고, 임시 수신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신호에는 발보신호가 있고, 발광신호, 폭음신호, 하염신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ATC의 차상신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호에는 출발전호, 대용수신호, 현시전호, 그 다음에 입판전호, 전철전호, 비상전호, 그 다음에 추진운전전호, 제동시험전호, 이동금지전호, 기적전호가 있고요. 표지에는 여러가지 폐색신호기, 자동식별표지, 서행형용 표지, 출발반응표지, 출발선 식별표지, 입판표지, 선로전환기 표지, 차량정지표지, 열차정지표지, 차막이 표지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 신호 제어 분류를 보면은 철도 제어 시스템은 열차의 안전한 운행을 확보하기 위한 백업 설비로 제어 중심이 지상신호기에 있느냐 혹은 차량에 있느냐에 따라 지상신호 방식과 차상신호 방식으로 분류가 됩니다. 첫째, 지상신호 방식은 선로변의 장내, 출발, 배색, 중계, 음호, 입판신호기 등과 같은 상치신호기를 설치하고 또 앞에 가는 열차의 개통 조건이나 전방 진로 구성 조건에 의해 신호를 현시하면 기관사가 신호 현시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열차 운행 가부를 결정하고 열차를 운행 방식이 되겠습니다. 지상 신호 방식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ATS입니다. Automatic Train Stop System인데 ATS 설비는 자동 폐색 방식을 사용하여 지상 신호를 현시하고 신호 현시 속도보다 열차 운행 속도가 높을 경우에는 비상제동을 가하는 열차 안전운행 설비로서 열차 제어 시스템으로 처음 도입된 ATS 장치는 열차의 진입 가부를 나타내는 신호기 조건에 따라 열차를 정지 혹은 수동으로 감속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적극적인 열차 제어 시스템이라고 할 수 없고 지상에 설치된 신호기의 부수적인 기능으로 보아 이를 지상신호 방식으로 분류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ATS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열차가 여기에서 이제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뒤에 따라가는 열차가 여기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간을 한 구역으로 만들어 가지고 요 구간 안에는 한 개 열차만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기를 이것을 1폐색 구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항폐색, 여기도 폐색 구간, 여기도 폐색 구간.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열차가 신호를 보고 이 신호 현시에 따라서 운행하는데 여기에는 제동 거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열차가 여기에 있을 때는 이
바로 뒤에 신호기는 정지가 나야 됩니다. D차가 여기에 들어갈 수 없게 돼야죠. 그래야 여기 한 개 열차만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여기는 25km 경계를 냅니다. 이 경계는 25km인데 여기서 25km 정도 진입해도 이 열차하고는 제동 거리가 부딪힐 건 아니다. 그런 거리를 안전 거리를 확보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열차가 여기 있을 때 여기에 오는 열차는 45km까지 진입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25km로 진입했다가 45km로 진입했다가 또 25km로 진입해서 정차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감속이라 그래서 옐로우 그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65km까지, 이쪽에서는 또 이제 열차가 뒤에는 또 정지가 되겠지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자동으로 열차를 운행하도록 신호를 이렇게 해줍니다. 이것을 우리가 ATS 시스템이라고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철도에서 일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상신호 방식은 4면시, 4현시, 5현시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요. 이러한 지상신호 방식에는 자동 폐색 방식, 오토매틱 브락 시스템을 사용함으로써 열차가 고속화되거나 열차 운전 빈도가 고밀도화될 경우에 운전 속도 향상이나 운행 간격 단축에는 한계가 있는 시스템입니다. 자, 차상신호 방식을 보면 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선로변에 있는 신호기가 운전실로 들어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내 운전석 전면에 설치되어 있는 차상신호 현시 조건에 의해 열차가 운행하는 방식으로 제동 목표 지점을 차상 컴퓨터가 계산해서 운행할 수 있기 때문에 열차의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고 운행 간격을 단축할 수 있어 선로 이용 효율 증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차상신호 방식은 점저 차상신호 방식 ATP Automatic Train Protection System과 연속제어 차상신호 방식인 Automatic Train Control ATC 시스템으로 크게 구별이 됩니다. 자, 그럼 점제어 차상 방식은 폐쇄 구간 경계 지점에 설치한 지상자 발리스라 그럽니다. 이걸 통하여 열차 운행에 필요한 정보, 즉 선행열차, 앞서가는 열차의 운행 위치, 선로 구배, 곡선 및 열차 간격, 그 다음에 정거장 내의 선로 조건 등 지상의 열차 운행 정보를 디지털 방식의 전송 경로를 거쳐 차상으로 전송하는데, 그 다음에 차상에 있는 컴퓨터는 이를 운행 중인 열차의 종별, 열차 길이, 제동 성능과 종합 비교 분석, 제동 목표 거리를 자동으로 연산해가지고 제어할 수 있는 단제동 방식, 원스텝 브레이킹 시스템입니다. 자, 제어 중심이 신호기가 아닌 차량에 있기 때문에 차상 신호 방식으로 분류하고 ATP 시스템은 ATC에 비해 상대적으로 용이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속 제어 차상 신호 방식은 이것은 이제 ATC인데 앞서가는 열차 위치와 그 다음에 운행 진로 등 선로 제반 조건에 따라 속도 코드가 레일에 연속하여 제공됩니다. 그래서 뒤따라가는 열차에서 운전 허용 속도가 표시되고 허용 속도 초과 시 자동으로 감속 제어하는 장치가 ATC 장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상신호 방식과 차상신호 방식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신호 확인을 봐서는 자, 지상신호 방식은 기상 조건에 따른 안개, 그 다음에 비가 왔을 때 신호 확인이 어렵지요. 그 다음에 이제 선로 형태에 따른 구배와 곡선 등 선로 조건에 따라 신호 확인이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차상신호 방식은 차내에 제한 속도 및 신호의 현시가 표시되므로 신호 확인이 이렇게 용이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호의 다현시와 최대 5현시로 한정되며 그 이상의 제한 속도에는 현시가 불가능합니다. 이건 지상신호 방식이죠. 그 다음에 이제 차상신호 방식은 선로 제한 속도 및 운행 속도 패턴에 따라 표시되므로 신호 현시와 다변화가 이렇게 용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열차 제어 방식은 지상신호 방식은 속도 가감석 및 제동은 기관 사이에 수동 제어되지만은 이것은 연속
속도 제어 방식으로 되는 것이 차상신호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호의 이제 그 오인으로 할 것 같으면 기관사에 의한 신호 현시 확인 후 가감속이 이루어지므로 사람의 실수에 의한 신호 오인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지상신호 방식이고, 차상신호 방식은 ATC 설비에 의해서 자동 가감속이 되므로 기관사는 예비적인 기능을 하며 신호 오인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축 한계에는 신호기를 선로변에 설치해야 하므로 차량 건축 한계를 고려해서 설치해야 되는 것이 지상신호 방식인 반면에 차상신호 방식은 신호 패턴이 차상에 표시되기 때문에 건축 한계와 무관합니다. 그리고 운전 능률은 여기에서는 R0, R1 간의 오버랩 구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정지 구간이죠. 그렇지만 이것은 오버랩 구간이 불필요합니다. 차상신호는. 그 다음은 이제 적합성의 저밀도 운전에 적합한 것이 지상신호 방식이고, 차상신호 방식은 고밀도 운전에 적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성은 물론 ATS 방식은 지상신호 방식은 저가고 또 이것은 고가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안전성과 신뢰성 부분에서 보면 철도가 신뢰받기 위해서는 차량이나 지상설비 등의 기능에 대해서 항상 고장 없이 열차를 계획대로 운행시키는 것이 요구됩니다. 여기에는 열차 충돌이나 뒤따라가면서 이렇게 부딪히는 추돌, 탈선 등과 같은 위험을 같은 승객에게 끼칠 우려가 없음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신뢰성을 주어진 조건 하에서 일정 시간 및 연속적으로 일을 올바르게 수행하는 것을 말하고, 안전성은 시스템에 악성 장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입니다. 신뢰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장애 발생되는 확률을 줄일 수 있고, 안전성을 높임으로써 악성 고장에 의한 위험도도 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신뢰성 높은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시스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첫째, 개개의 부품이 쉽게 고장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고신뢰화 및 기술로서 소자의 고신뢰화 및 테스트에 의한 결함의 제거 등이 이 범주에 속하고, 두 번째, 고장이 나더라도 정상 기능을 유지하거나 일부 중요한 기능을 유지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고장에 대한 그 내성 또는 결함 허용이라고 합니다. 가장 완벽한 결함 허용은 고장을 완벽히 방어하는 것이고, 또한 허용 시간 내에 고장을 금지해서 기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기능이 회복되기까지의 허용되는 시간은 시스템에 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안전도가 높은 시스템입니다. 철도 신호 제어 설비에는 안전치거 제어나 상태를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고, 예를 들면 속도를 초과해 운행 중인 열차를 정지시키는 것, 그 다음에 신호기는 정지 신호를 출력하는 것, 또 그 다음 선로 전환기는 그 상태를 유지하며 전환하지 않는 것이 안전성입니다. 철도 신호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fail-safe와 위험적 고장의 저감, 완벽한 검증, 고장 완화, 다중계화, 예비계, 고장 진단, 회복, 안전 여유 등의 여러 가지 기술이 사용됩니다. 세 번째는 고안전, 고신뢰 시스템 구축 방법으로 철도 신호 제어 시스템에 마이크로 컴퓨터를 도입할 때 시스템을 페이셀프로 하기 위한 연목 구성 방법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드웨어 리던던시와 소프트웨어 리던던시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신뢰성 높은 소프트웨어입니다. 컴퓨터 처리 능률 향상에 따라 편성되는 소프트웨어도 계속해서 대규모로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신뢰성 향상이 커다란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철도신호 설비에는 안전에 관련되는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검증이 완료된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여러가지 제약을 두어서 작성함으로써 단순화하고 버그가 침입하는 요인을 줄이도록 하고 있고요. 또한 침입한 버그를 제거하기 위한 철저한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기능을 서로 다른 이렇게 복수의 알고리즘으로 실현하고 그 결과 조합에 의한 버그 검지를 통해서 안전을 확보하는 그런 방법 등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페일세이프의 원칙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신호 제어 설비는 철도 수송의 안전 정확 신속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신호 제어 설비가 고장이 나면 열차 운전은 혼란하여지고 정확 신속의 특색을 상실하게 됩니다. 특히 악성의 고장 때문에 열차의 충돌이나 차량의 탈선 등이 발생한다면 수송 업무의 기본적인 안전 수송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호 제어 설비는 고장이 적어야만 물론 높은 신뢰도를 필요로 하는 것을 말할 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신호 제어 설비는 고장 또는 장애가 발생하거나 취급자가 취급을 잘못했을 경우에도 악성의 고장이 나지 않도록 안전측으로 동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것을 우리는 fail-safe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신호 설비에 사고 또는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 안전측으로 동작하도록 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또한 신호 설비에 사용하는 계정기 회로 및 세정 전자석 회로는 무여자일 때 세정하는 방법을 원칙으로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는 무여자, 전원이 없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 세정하는 방법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일반적으로 전기 회로 고장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전선의 단선 또는 접촉 불량일 때 주로 많이 발생하고 전선의 단량 혹은 혼선일 때 경우에는 적습니다. 따라서 신호설비에 사용되는 계정기 회로 및 세정 전자석 회로도 단선 또는 접속 불량일 때 기기의 전류가 차단되어 무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기기는 동작하지 않도록 세정되어 안전을 유지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그리고 단선이나 혼촉 등의 경우에도 위험하지 않도록 고려하고 있습니다. 신호 제어 설비에서 사용하고 있는 fail-safe 방식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첫째, 궤도 회로 구성은 패절로 방식입니다. 열차의 유무를 금지하는 궤도 장치에서 상시 전기회로를 구성하여 열차 유무 시스템을 감시하도록 구성하는 패절로식 궤도 장치를 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원과 계정기 위치를 양단으로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뒤에 나오는 그림을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양선으로 계정기를 제어하는 방식으로 지금 그림은 이 그림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단락을 이용하는 방식이 있고요. 단락을 이용하는 방식. 예. 그 다음에 위상 제어 방식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것은 교류제도 궤도 계정기는 이 원리를 이용해요. 정해진 위상 이외의 미루에 대한 오동작되지 않도록 위상을 안전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시철도 시스템의 이제 비교에 대해서는 도시철도는 도시 내 여객 수송을 목적으로 건설한 철도로 110km 이하 속도로 저속 운전하지만 고밀도 운전을 하는 설비로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래 그림은 우리나라 도시철도별 시스템을 비교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 안전도 비교입니다. 지상 방식은 지상에 신호기를 설치해가지고 기관사가 육안으로 눈으로 신호 현실을 확인하며 운행하는 방식이고 차상 신호 방식은 열차가 운행해야 할 신호 제어 조건을 차상으로 전송해가지고 차상의 맨 머신 인터페이스죠. MMI 패널에 표시하여 주고 자동으로 열차를 제어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ATS 방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ATS 시스템은 지상 신호기를 설치하고 기관사가 육안으로 신호를 현시하며 4면시 구간의 점제어 방식과 4, 5현시 구간의 속도 조사식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기관사의 졸음운전, 신호 모진 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으나 자칫 승강장을 통과 정차할 수 있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ATC 방식입니다. ATC 방식은 차내 신호 방식으로 45km 이상의 속도에서 가속 운전 시 가속 경보 및 즉시 제동 체결로 자동 감속되며 제동 중 3초 이내에 속도도 2.4km/h 부족 시 비상제동이 체결되므로 ATS 방식에 비해서 높은 안전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속 제어 방식으로 한 폐쇄 구간 운전 중 어느 지점에서나 차상 신호를 수신하므로 전방 궤도 변화에 민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ATO 방식이 있죠. 그래서 ATO 방식은 ATC 시스템을 기본으로 안전 확보 및 자동화 기능이 부과돼서 기관사의 운전 부담을 이제 경감시켜주고 있는 건데요. 또 운전 부분에서는 숙련된 기관사 기능을 지닌 대형 프로그램에 의해서 자동 운전을 수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은 ATC 방식에 의해 확보되고 ATO 기능은 수송 효율과 인력 및 에너지 절감에 기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BTC 방식이죠. 이것은 무선 통신을 기반으로 하는 이동 폐쇄 시스템을 구현하는 방식이고 열차 자신의 속도에 따른 제동 거리를 열차 스스로 판단하고 제어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차와 지상신호 제어 설비 간 상호 무선 통신을 통하여 열차는 현재 운행하는 위치를 지상으로 전송하고 신호 제어 설비는 그 정보를 받아 앞에 가는 열차 정보를 후속 열차에게 전달함으로써 열차 간의 거리는 궤도 회로와 같은 고정 회색 구간의 길이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정차 거리가 감소되고 열차 간의 운행 간격이 단축됩니다. 그래서 또 열차가 지상의 정보를 수신해서 자동으로 속도와 가감속을 결정하므로 안전도가 이렇게 향상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핵심 정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확인하고 복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철도 신호 제어 설비 분류와 안전성과 신뢰성, 그 다음에 페일세이프 원칙, 도시철도 시스템의 비교, 그 다음에 시스템 안전도 비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설명을 듣고 또 다시 한번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